분당 지역 학생들이 정말 논술 전형에 강한가요? 고대 때문에 핫해진 논술 전형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논술 전형은 분당 지역에서는 수시 모집에서 논술형을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심지어 육논술 썼다. 나는 아니면 육논술은 좀 너무하니까 논술 4개 쓰고 한 2개 정도만 다른 거 썼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분당 지역이 논술에서 강한 이유가 뭘까? 그러면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긴 하는데 내신 성적 대비 수능 성적이 좋고 분당 지역 학생들이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실력이 좋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 과정을 좀 보는 수능은 최저만 맞추면 되니까 요 과정을 좀 보는 논술 전형의 분당 지역 학생들이 강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런지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논술 전형은 수능에서 국영수 과목의 영향력과 상관관계가 네.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반은 맞고 좀 반은 틀린 경향이 있긴 그래요? 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근데 한 과목을 빼고 한 과목을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 학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진짜 좀 수능이 좀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부터 변화가 있는 게 전체 수시 합격자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평균적으로 최근 2개년간 한 20명에서 25명 정도가 상위 20개 대학의 논술 전형에서 합격을 했어요. 20명 정도요? 네, 20에서 25. 25명? 네, 그렇게 돼서 이거를 전체 수시 합격자에서 퍼센테이지를 내보면 그 전년도에는 40% 정도.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엔 55% 정도까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뭐였죠? 그러한 그 정체적으로 학생부 전형에서는 애들이 상향 지원, 그러니까 수능 성적에 좀 안정감이 있으니까 굳이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 비율도 준 거는 맞지만 그 논술에서 합격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도 한몫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논술로 합격하는 대학들은 연세대부터 시작해서 네, 그렇죠. 이렇게 주요 대학들 20개 대학이니까 어디죠? 그 여대로 치면 성신여대까지. 성신여대, 네. 우리가 흔히 하는 가천대도 들어가고. 가천대는 안 여기다 들어. 네, 약수령 논술을 안 치시는 거예요? 그쵸. 거기에 안 들어요. 왜냐면은 약수령 논술을 또 중요하게 보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니까. 그쵸. 얕았고 여기엔 안 들어갔다. 그러면 합격률도 높은 건가요? 썼다가 많이 썼는데 요만큼 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 합격률 데이터는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요? 기존에서 지원자 수가 많이 늘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합격률도 크게 높아졌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전형에 비해서 논술은 일단 지원자 대비 합격률은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학생부 중심 전형은 그래도 내가 합격할 수 있다, 불합격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쓸지 말지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논술은 일단 써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률 자체는 논술이 학생부 전형의 한 3분의 1 통학이에요. 그렇게 돼서 10%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에서 더 안 되면 10%도 안 되는 애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논술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제 그 학생부 교과로는 안 되는 성적, 내신 성적이 낮아도 우리가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체 그러면 분당에서 몇 등급이 어느 대학을 합격을 이런 그래도 사례나 이걸로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이렇게 되면 너무 일반화의 본능에 충실하셔서 이 정도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한다라고 일반화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시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연대 논술로 문과 같은 경우가 3등급 때 초반에가 경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양대 미래 자동차공학 거기 같은 경우 1.7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1.7대라고 해서
반드시 학생부 전형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음. 논술도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애들 보게 되면 특성이 얘는 논술에 맞을 수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좀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고요. 그러면 논술 전형의 특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특성을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약술 논술이라고 네네. 해서 약식 논술이라고 해서 기존의 적성고사를 치르던 대학들이 급히 논술로 바꾸면서 시행돼서 간단한 문제풀이하고 정답을 맞추는 거. 가천대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수원대, 한국상기대 이런 데들이 가장 대표적인데 올해 그 전형 25학년도 전형 계획에 따르면 여기 상명대하고 을지대가 기존의 적성실 적성고등대. 실시 대학이어서 아마 이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 수학적으로 좀 빨리 맞출 수 있는 이런 애들이 조금 유리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수학이군요. 네. 수학이 거의 당락을 결정하니까요. 그리고 그거에 반대로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학교들이 일반 논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계열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인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 수리 논술, 그리고 인문 논술, 그리고 통합형 논술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인문인데 수리를 보는 거죠. 네, 완전 수학 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한양대는 금융 관련된 모집단이 아주대도 거기가 금융공학부가 있을 거예요. 거기 그런 쪽에서 뽑고 이대는 일부 사회과학 모집단위에서 수리 논술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리고 연대가 경영 그쵸. 네. 쪽에서도 수리 논술이 들어가는 그쵸. 거죠. 그래서 일부 모집단들을 하는 것에서 여기 비율은 되게 적어요. 그리고 다수의 학교들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일반 인문 논술이라고 해서 윤리적인 거나 아니면 사회과학 지문이나 국어 비문학 지문들을 토대로 해서 논술을 하게 하는 그런 형태인 거고 또 하나는 도표가 제시되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는 애들이 좀 유리한 논술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전형을 보고 그 학교가 어떤 논술이 있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학이 강한 문과 애들이 있거든요. 확통으로도 1등급이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수리 논술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1, 2등급 정도까지는. 그리고 인문이라고 하는 경우는 그런 단순히 국어가 월등히 좋다라는 것과 글쓰기를 잘 쓴다? 이게 합격을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국어에서의 그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사회 교과목 중에서 윤리나 철학과 관련된 교과군에서 얼만큼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되면 되게 합격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통합형 경우에는 도표 추론을 다루는 교과목이 있잖아요. 사회 중에서 사회문화가 거기는 거의 그 1등급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상위 표점을 결정하는 게 거의 그 도표 추론으로 결정되는데 사회문화에 진짜 최적화된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정말 논술을 쓰고 동시에 두세 군데들을 합격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각각이 그 특성이 맞느냐를 따져보고 애가 맞다라고 하면 그 전형도 먼저 인문 논술부터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잘못 생각해서 엄마들이나 학생들이 나 글 좀 썼어 옛날에 상 좀 받았어 그러면 또 논술을 하겠다고 하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학교별로 이게 글 잘 써서 뽑아주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수리 쪽이 조금 나는 수학을 문과치고도 잘해 그러면은 수리 논술을 좀 노려봐도 좋을 것 같고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글쓰기를 잘한다가 아니라 수능 국어 그러니까 보면 어쨌든 글에서 뭔가를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본인이 논리를 가지고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논리가 그냥 논리면 안 되고 윤리나 철학이나 이런 베이스가 좀 있어야 되니까 이런 사회 과목에서 교과 과목에서도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까지 보고 좀 결정을 하면 좋다는 말씀이신 거고 통합이라는 건 정말 사회문화에서 보기 싫은 표, 그래프 이런 걸 잘 보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하면 합격률이 높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인문은 글을 잘 쓰면 붙는다 이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리 논술은 자연 계열 같은 경우도 세 가지 유형으로 일반적으로 나뉘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수리 논술, 네. 그리고 수학만. 수학만 보는 수리 논술, 그리고 수학과 과학을 따로따로 문항을 주고 그 배점을 달리하는 네. 50대 50인 경우도 있고 40대 60인 경우도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학교들, 상위권은 대부분 과학을 보죠. 네. 그리고 하나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통합형이에요. 통합형. 통합형. 여기가 기존의 숙대 논술이 이랬어요. 음. 그러니까 과학인데 수학적인 계산을 요구해요. 뭐 화학에서 나오는 네, 수학 계산 이런 네, 식의 네.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정말 학생들이 싫어하는 거구나. 네, 그렇게 돼서 이게 계약과에는 좀 어느 정도 비율이 있다가 확 줄고 최근에 숙대도 좀 이 수리 플러스 과학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과는 좀 간단해요. 수학이 잘하는 자가 논술도 먹네요. 네, 그러고 여기에서 수학만 잘하는 경우는 수학 과학은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까지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남는다라고 하면 수학 플러스 과학을 같이 보는 논술 전형을 지원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수학하고 과학을 보는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학으로는 연대밖에 안 남았고 경희대하고 아주대, 경희대, 의대 쪽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수학하고 과학이 반영되는 교과목이 네. 그러니까 계산 과정에서 숙대처럼 그렇게 그렇게 또 나온다는 거구나.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만 본다고 하지만 이게 과학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냥 문제 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시니까 뭐 난 수리 논술이니까 수학만 잘하면 가겠지가 절대 아닐 수 있다는 그리고 100%는 또 아닐 수 하나는 그가 거기에서 보게 되면 지금 수능에서 미적, 기하, 확통으로 나뉘잖아요. 네. 근데 논술에선 이 세 가지의 정보들이 다 활용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 될 게 그 중에서 반영률이 제일 떨어지는 건 기하가 가장 반영률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기하를 알면 조금 논술이 쉬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 개에서 특정 영역만 잘한다라고 해서 논술을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걸 장담을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전반적인 수학 네. 실력이 좋아야 되는 거네요. 네네네네. 그러고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도 판단을 할 때 과학을 별도로 보는 학교의 경우에도 지구과학의 반영률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다른 교과 물화생에서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투 과목에서도 활용될 수가 있어서 연대. 그렇게 돼서 투 과목을 배우고 거기를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써보라고 하죠. 연대 같은 경우. 정말 공부할 게 되게 많은데요. 네. 논술 전형을 대체 언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많이 받으시죠. 그건 진짜 많이 받는데. 저만 하는 거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도 답을 듣고 싶어요. 선생님. 그래서 미리 준비하면 도움 100% 되긴 하거든요. 그건 맞아요. 솔직히 시험 유형에 익숙해지면 네.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또 무조건 또 합격을 높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이 학원만 다니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논술학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녔어요.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뭔가 지식을 쌓아가려는 노력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 시작하는 건 도움이 되는 건 100% 맞아요. 근데 이렇게 지식을 쌓으려다 보게 되면 다른 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내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거기에서 하는 시간을 빼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가 언제일까라고 하는 거에서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애들한테 얘기하는 건 문과는 그냥 수시 원서 접수하고 그냥 다른 좀 인문하고 자연하고 좀 논술이 좀 다른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접수를 하고 경쟁률을 보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해. 네, 그리고 위험하신 말.
근데 그것도 합격률을 높이는 건 맞긴 하거든요. 그럼 3학년 여름방학을 전후해서 좀 다니기 시작해서 경쟁력을 더 깊이 들어갈지를 결정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조금 시기를 너무 앞당기지 말고 대부분 탐구 과목을 애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게 겨울방학이거든요. 2학년 겨울방학. 예. 네. 그래서 그때 같이 시작하면 자기가 어디에서 부족한 게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알다. 근데 그게 너무 동시에 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그래 논술을 여름방학에 좀 맛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과하고 이과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충분히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일찍 시작하면 당연히 좋죠. 왜냐면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하지만 이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고 해서 다른 더 중요한 게 지금 훨씬 더 챙겨야 될 부분을 놓치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그때로 딱딱 찍어주셨습니다. 너무 좋아. 네, 그래서 논술 전형은 분명히 분당 지역 학생들에겐 노려볼 수 있는 전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유리한 곳, 유리한 전형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도 합격률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